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저렴하고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무엇에 대한 시간 계속해서 가족에 대하여로 꾸며집니다. 오늘은 불법 입양에 대해서 중앙입양원 신원항 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서민들에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가벼운 호주머니로도 만족스럽게 장을 볼 수 있는 장터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장터인지 김충범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제수용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 현재 장바구니 물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농산물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작황이 큰 기상재해가 없어가지고 작황이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약세입니다만 네. 설 명절을 앞둬가지고 가격이 좀 일시적으로 좀 상승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네. 과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 과일과 특히 이제 설 제수용품으로 이제 사과와 배가 이제 많이 수요가 있는데요. 예. 역시 작년에 이제 큰 태풍 없이 이제 주산지의 작황이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은 이제 약세 국면인데요. 예. 설에 임박해서 지금 평년에 비해 가지고 사과와 배는 각각 5 내지 10% 정도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설이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올수록 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더 오를 것으로 보십니까? 예, 선물용 수요는 대개 이제 설이 임박할 때 이제 최고점이 되고 이제 설이 지나면은 가격이 또 예년 수준으로 다시 이제 하향 국면으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네. 저희들 예상으로는 지금 수준에서 한 10% 정도 최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주부들이 장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예, 전반적으로 설 명절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설 명절 5 내지 10일 정도 직전에 구입하시면 좋을 텐데요. 예. 과수 과일 용품은 보관이 좀 오래되기 때문에 설 명절 한 10일 전후에서 이제 구입하시는 게 좋고 채소류는 신선도 유지 문제 때문에 한 5일 전에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미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들어갔는데 경기도에서도 어떤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저희 도에서도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도에서는 경제부지사를 실장으로 하고 예. 시군에서는 부시장과 부군수를 상황 실장으로 해가지고 총 28개 품목 5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지금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하는데 어떤 장터입니까? 예. 도와 시군 그리고 농림진흥재단이 공동으로 현재까지 14개 시군 42개 직거래 장터를 이제 열고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시청 인근이라든지 예. 시군의 중심지에 있는 농협 집판장이 되겠습니다. 네. 직거래 장터 일반 다른 데보다 얼마나 쌀까요? 예,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이제 10 내지 최대 30%까지 좀 저렴한 걸로 돼 있습니다. 네. 물건이 좀 싸다 보면은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경기도청에서 품질 같은 거 보증합니까?
예, 저희들은 경기도와 그 시군의 명예를 걸고 그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그 생산자를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생산자들 역시 그 굉장히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예. 그 물건은 자신 있다고 저희들이 그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단순히 장터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예,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선물용으로 이제 대량 구매를 할 때 이제 이제 가격 할인을 이제 해드린다든지 네. 이제 선물 원하는 곳으로 이제 그 선물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제 전달할 수 네.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일부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이벤트도 좀 벌이고 네. 있습니다. 그 앞서 직거래 장터가 뭐 시청에서 가까운 데 같은 데 설치를 한다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아직 뭐 시군에 보면 이제 시청 광장이라든가 예. 농협 센터 직거래 장터가 예. 보통 이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예. 교통량이 많고 주차하기가 편리하고 예.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곳하고 이제 대형 마트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마크 전용관이라 해가지고 예. 경기도지사가 보증하는 지마크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대형 센터의 G마켓 두 군데를 예. 찾아가면 되겠군요. 예. 그 농협 같은데 주차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전반적으로 이 주차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이제 없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농협의 주차량이 이제 충분한 곳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예. 바쁘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시장까지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사이버 장터도 있다고요. 예. 저희 사이버 장터에는 지금 연간 회원 수가 한 15만 명 정도 해가지고 지금 가입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이버 장터는 농민과 소비자를 온라인상에서 바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예.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제 꾸러미 상품으로 예. 미리 예약을 해두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전달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배달까지 가능하군요. 예. 그러면 경기 사이버 장터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그냥 인터넷에서 경기 사이버 장터 이렇게 치기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농산물하고 치셔도 이제 주요 검색어로 이제 경기도 링크가 되어 농산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끝으로 물건을 주문을 하고 배달까지 받았는데 받은 물건이 좀 품질이 안 좋거나 하자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저희 직거래 장터에 나오는 주요 품목들이 G마크 인증을 받은 농산물입니다. 예. G마크는 경기도 조례로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후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반환을 해준다거나 환불을 해주거나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충범 경기도청 농식품 유통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은 젊음의 거리 홍대 레이블 마켓에 다녀왔습니다. 네. 올해 7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요, 대중에게 조금 더 다양한 음악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됐습니다. 네. 다양한 음악을 직접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 홍대 레이블 마켓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나의 취향에 딱 맞는 음악을 찾아서 직접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한 거죠. 네. 그러면 어느 한 장소가 어딘가요, 말하자면? 상상마당, KTNG 상상마당이고요. 예. 상수역과 홍대역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홍대 정문에서 더 가까우니까요. 예. 홍대 정문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좀 넓습니까? 네, 장소가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좀 큰 공간이기 때문에 네. 층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 분들이 층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5층까지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레이블 마켓. 레이블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네, 사실 단어로는 이 표나 꼬리표를 뜻하는 라벨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음반 시장에서는 이 라벨을 레이블로 바꿔서 쓴다고 합니다. 예. 음악 기획사라든지 음반사의 음악적 취향을 알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옷이나 상품의 브랜드를 보고 그 회사의 취향과 디자인을 알 수 있듯이 음악에도 각자가 가진 색깔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색깔을 나타내는 통상적인 브랜드를 레이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레이블 마켓이 어떤 곳인지 양경희 큐레이터의 말 들어보시죠. 저희 KTNG 상상마당 레이블 마켓은 그 인디 음악들을 대중들에게 조금 더 쉽게 소개를 해주고 또 홍보의 역할로서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희 2007년도 1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레이블이랑 개별 뮤지션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그분들의 앨범들을 이제 갤러리 내에서 소개를 해주고 또 갤러리 내에서 이분들의 음악들을 직접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공연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음반도 들을 수 있고 또 공연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또 전시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이곳에는 공연이나 음반 말고도 또 다른 공연도 있었습니다. 네. 이 레이블 마켓은 기본적으로 매년 음반 전시, 앨범 소개, 그리고 공연을 하고 있지만요. 네. 올해는 특별한 행사가 더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주목을 받았던 밴드의 포스터를 현대 미술 작가 4명이서 작업해 주셔서 전시하고 있고요. 네. 팬 문화에 대한 인터뷰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네. 또 기획자뿐 아니라 팬들이 발벗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평상시 좋아했던 밴드 위주로 한 명당 2팀씩 기획해서 전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 전시는 팬들이 기획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을 그저 좋다라는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한 소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밴드에 대한 독립 출판물을 만들거나 사인만 모아놓은 사인북을 만든다거나 또 독특한 의상을 입고 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예. 음악을 좀 더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인디 음악, 그러니까 독립 음악이라고도 하는데요. 상업 음반사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음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블 마켓은 이런 인디 음악을 조금 더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음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켓에서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듣는 것은 물론이고요. 색다른 전시도 구경할 수 있어서 쉽게 음악에 빠져들 수 있는 복합 전시인 이곳.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2층 갤러리에는 이제 50여 개의 레이블하고 40여 팀의 이제 개별 뮤지션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앨범이 약 800종 정도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직접 이제 갤러리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음반을 선택하셔가지고 직접 들어보실 수 있는 좀 그렇게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디 음악 팬 4명이 이제 자신만의 라인업을 구상해서 이제 기획을 하는 직접적으로 이제 만드는 환상의 라인업이라는 공연을 이제 포스터 같은 전시는 5층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시에 하는 그 기획 공연은 2층 갤러리에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공간 내에서도 금토일 그러니까 주말이랑 금요일이랑 다 해서 무료 공연을 항상 진행을 하고 있어서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던가요? 아무래도 음악에 관한 전시다 보니까 10대, 20대 분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예상과는 다르게 20, 30대 분들이 많이 와 계셨습니다. 네. 또 특히 이 공연이요. 인디 음악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업 음악이 배제되어 있어서 예. 그 인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예. 연인들 친구도 많지만 혼자 와서 음악을 듣고 또 구경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공연은 인디 음악 공연. 네. 그럼 레이블도 다 인디 음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네. 레이블이 인디 음악 위주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군요. 알지 못하는 곡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혼자 오기에도 괜찮은 전시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오는 전시인 이 레이블 마켓. 예. 눈치 보지 않고 혼자 음악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본인 취향에 맞고 관심 있는 음반 여러 장을 들고 와서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음악을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20, 30대 분들이 저희는 더 많으세요. 그리고 특히 30대 여성분들도 좀 많은 편이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해년마다 그 방문 하시는 분들의 수치가 늘어나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굉장히 낯설어하시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본인이 이제 전시를 보고 공연을 보지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한 번 오시는 분이 2번 오시고 3번 오시고 계속해서 자주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년마다의 좀 특징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대 여성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계세요. 아무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선택해서 음반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한 번 오시면 2시간, 3시간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오셔서 다른 음반 또 들으시고 또 가시고 또 나중에 또 와서 또 다른 음반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계속 이제 본인들도 챙기시는 것 같아요. 이 음악 좋고 이렇게 좀 본인들만의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지금 뭐 상상마당 레이블 마켓에서 뭐 이런 음악을 듣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계속해서 멘션을 올린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앞서 공연 말씀도 하셨는데 공연에 네.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곳에는 공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 공연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 공연은 소규모 쇼케이스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공연장에서 본인의 음악을 소개하기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관람객들과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보통 4개, 5개 팀이 무대에 섭니다. 예. 아쉽게도 다가오는 금요일과 주말 공연만 남은 상태인데요. 금요일은 7시 30분부터 주말은 6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네. 2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 팀이 네. 공연을 하는 거군요. 네. 예, 가수들도 감회가 새롭겠어요. 네, 가수들이 공연을 하면서 참 힘들 법도 한데 본인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고 듣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기 음반을 들어준다는 것 그 자체가 참 행복하다고 하셨는데요. 공연에 대해서 가수 김손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런 레이블 마켓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공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블 마켓의 공연의 장점은 이 갤러리에서 하다 보니까 그 관객석과의 거리가 좁아서 되게 더 하나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 관객분들도 공연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곡으로 가사를 쓰고 그때 느끼는 감성을 또 음으로 옮겨서 음반을 만들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업적인 걸 떠나서 제가 만든 거를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거기서 저는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전시 그리고 공연 보는 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반응이 궁금해서 전시를 둘러본 후에 다시 한번 공연을 보기 위해서 홍대로 향했습니다. 네. 사실 밴드 공연은 홍대 길거리에서 보고 처음이었는데요. 실제 마련된 공연장에서 관람하는 공연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공연하는 사람과 관람객이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음악을 듣고 눈도 마주치면서 살아있는 음악을 듣는 느낌이었는데요. 전시와 공연을 본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뒤에 익었던 곡인데 실제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상상마당 이 갤러리에서 공연을 보니까 되게 모르던 뮤지션들도 많이 보게 되고 되게 장르도 다양해서 뭔가 새로운 재미를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공연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사인도 받을 수 있고. 직접 그 공연한 가수랑 얼굴도 마주보면서 덕담도 주고받을 수 있고 사인도 받을 수 있고. 일단 한 공간에서 다양한 음악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별로 소개가 돼 있어서 한 뮤지션들만 아는 것보다 레이블에 속한 뮤지션들 약간 공통점? 그런 것들도 알아서 제가 만약에 어떤 뮤지션을 좋아했는데 그 레이블에 속한 다른 뮤지션들의 음악도 들어보면 제 취향에 맞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단 디지털 음원이 많이 요즘은 듣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들을 수 없는 음악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이렇게 레이블별로 돼 있어서 좋고 특히 여기 공연도 하잖아요. 가끔 그런 게 무료로 하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레이블 마켓 언제까지 열립니까?
네, 이 행사는 오는 2월 4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다가오는 금, 토, 일요일에는 밴드 공연이 마련됐고요. 전시는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되고 또 무료니까요. 홍대 상상마당으로 가셔서 전시와 공연 관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희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지킴이 이승기입니다. 그냥 소고기랑 한우,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긴 어려우시죠? 구입하는 한우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등급과 혈통, 품종의 이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한우 자조금. 소치의 감동부터 브라질의 열기까지 LGTV로 바꾸시면 더욱 생생해집니다. 울트라 HD TV, OLED TV, LED TV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드립니다. 2월 23일까지 행사 제품이 하나면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베스트샵.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느낌이 팍팍 와요. 교육, 건강, 재테크등 정보도 팍팍 와요. 뉴스와 생활 정보 YTN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또 닭이나 오리고기 먹어도 되는지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에서는 가족에 대하여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불법 입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눈구름이 빠르게 남동진하면서 경기 동부와 영서 북부지방에 내려진 대설주의보가 오늘 오전 9시 반에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 4.3cm의 눈이 내렸고 가평 9cm, 파주 8.5cm, 철원 6.3cm 등 중북부 지방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그치는 오늘 밤 늦게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져 내일부터 이틀 정도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밤새 내린 눈으로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평상시보다 32차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오전 6시 25분 기준으로 북악산길 차량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서울시는 눈이 오면 상습적으로 길이 얼어붙는 삼청동길과 감사원길, 아리랑고개, 미아리고개 등에서 차량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인천 청학동 도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던 출퇴근용 버스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28살 박모 씨가 숨졌고 운전기사 62살 김모 씨 등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알고 먹어야 보약.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게 되는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닭고기나 오리고기 먹어도 되는지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도 걸릴 수 있는 거죠? 예, 물론입니다.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고요. 다시 말해서 닭, 오리, 철새뿐만 아니라 사람한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물론 이제 인체 감염은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데요. 1997년에 홍콩에서 첫 사람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3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면 닭이나 또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지금 이번에 오리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예, 오리의 경우는 닭보다는 조금 그 병원성이 약합니다. 닭에서는 보통 75% 이상의 폐사율을 나타내는데 그 야생 조류라든가 오리류에서는 병원성이 대체로 약한데 사람의 경우에 만약에 감염이 되면 이게 잠복기가 있습니다. 수시간에서 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처음에는 고열, 기침 같은 독감과 비슷한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나중에 사인을 따져보니까 폐렴이라든가 신부전 같은 그런 어떤 감기의 독감의 후유증으로 합병증으로 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류 인플루엔자 어떻게 퍼지는 건가요? 예, 이걸 조금 사람의 인플루엔자, 즉 사람의 독감하고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의 독감 바이러스,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침 같은 호흡기를 통해 주로 전파가 됩니다. 반면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닭 같은 조류의 분변이라든가 눈물 또는 콧물 등을 통해서 옮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이제 전파 경로를 크게 봐가지고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 간 전염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농장 간에도 이제 감염이 있을 거고 또 마지막으로 그 조류하고 사람 간 전파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을 좀 따져보면요. 먼저 그 국가 간 감염의 경우는 철새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도 아마 철새가 의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교역 또는 감염 조류의 밀수 또는 해외 여행객으로부터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또 뭐 황사 탓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한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농장 간 감염은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차량이라든가 사람 또는 기구 등을 통해서 옮겨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 감염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접촉, 그러니까 닭이라든가 오리 같은 조류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감염된 닭이나 오리여야 되겠죠. 직접 접촉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배설물이라든가 분비물에 오염된 그런 사물과의 간접 접촉을 통해서 인체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감염되면 조류가 이제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약 한 일주일 정도 배출하게 됩니다. 이때는 상당히 이제 그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그런 닭이라든가 오리 같은 게 보여지면 절대 만지는 건 금물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다면은 조류 인플루엔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이제 직접 손으로 만지는 건 절대 금물이고요. 또 만약에 이제 위험 지역을 다녀왔다고 하면은 자동차 바퀴라든가 신발 같은 걸 소독하는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또 그리고 그 길가에서 혹시 죽은 철새 같은 야생 조류를 보게 되면 직접 만지지 말고 그 다음에 당국에 좀 신고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닭 또는 오리, 계란 이런 게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겠죠? 예,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소, 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도축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증상을 보고 좀 이상이 있는 소라든가 돼지는 도축에서 제외를 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닭이라든가 오리 같은 경우도 독일 검사라는 그런 검사를 사전에 거칩니다. 수의사가 보고 닭이라든가 오리가 조금 조류 인플루엔자 증상이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증상이 이상하면 사전에 이제 배제를 시키는데요. 따라서 그 독일 검사 도중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판정된 닭이라든가 오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 출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복기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잠복기 상태라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증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의사라고 하더라도 그건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도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또 걱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생으로 먹거나 피를 먹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그 닭고기라든가 오리고기 같은 것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다 하더라도 치킨이라든가 삼계탕 또는 오리고기 같은 것으로 조리해 드시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바이러스 자체가 75도에서 한 5분 정도, 80도 정도에서 한 1분 정도 가열하면 모두 사멸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이 끓는 온도가 한 100도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기름에 튀길 때는 18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바이러스가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근데 좀 문제는 조금 우리가 조리할 때 조리 온도를 좀 낮추고 미리 빨리 이제 꺼내는 게 문제인데 충분히 익히는 게 요즘 같은 때는 중요해 보입니다. 달걀은 어떻습니까? 예, 달걀의 경우도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요. 예를 들면 AI의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닭은 하루 이틀 사이에 전부 죽기 때문에 출하되기가 어렵고요. 감염은 됐지만 죽지 않은 상태에서 도축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닭고기 자체가 아닌 배성분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할인점 등에서 구입한 생닭은 만지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AI에 걸린 닭은 계란을 낳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류 독감에 감염된 그런 계란 등이 유통된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좀 두려운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예방 백신 그리고 치료약은 있습니까? 예, 그 예방 백신 그러면은 이제 그 닭이라든가 오리한테 놓는 그 백신을 하는 건데 예방 백신은 개발은 돼 있지만 실제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지금 현재 접종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양계업 종사자 같은 직업적으로 닭이라든가 오리 같은 걸 늘 가깝게 지내는 사람 외에는 일반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치료약인데 치료약으로는 옛날에 우리가 신종플루 얘기할 때 한참 들었던 타미플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이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도 듣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만약에 방역 요원이라든가 농장 관계자들은 이 약을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미리 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약이 이제 증상을 억제하는 약이지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조류 인플루엔자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게 뭐 사람과 동물이 함께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동물 숫자를 합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람의 감염병 중에서 한 50% 가까이가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도시화, 또는 산림 파괴로 인한 사람과 동물과의 접촉 기회가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야생동물을 매매하고, 그다음에 가축의 집단 사육 또는 애완동물의 다양화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실까요? 예, 가장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광견병하고 광우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과 개 또는 사람과 소가 같은 그 병원체를 공유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콜레라하고 돼지 콜레라 이것은 같은 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병원체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콜레라는 사람한테만 걸리고 돼지 콜레라는 돼지에게만 걸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질병이 인수공통 전염병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과 돼지 사이에는 엄격하게 존재하는 그 종간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끼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장벽이 있다는 건데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가 갑오년인데요. 지금부터 꼭 120년 전인 갑오년은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으로 꼽히는데요. 1년여 동안 연인원 30만 명의 농민 대중이 참여했고 최소한 3만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농민군 집단 학살은 20세기 일본이 한국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저지른 민간인 대량 학살의 시초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동학 농민혁명을 배경으로 한 소설 동백이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설 동백은 승자의 기록인 역사를 뒤집어 실패한 혁명으로 불리는 동학 농민혁명을 패자의 시각에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자는 소설의 주인공이자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인 전봉준을 불굴의 동학투사로 영웅화하지 않고 인간적인 인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을 생생하게 조명한 소설 동백.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아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시간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가정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입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법적인 입양이 결국 아이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입양원 신원항 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법 입양. 어떤 입양이 불법 입양인가요? 네, 아동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입양이 돼야 됩니다. 네. 법원 허가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인터넷 또는 개인 간에 브로커가 개입돼 가지고 은밀하게 그 아동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 불법 입양의 경우 어떤 처벌 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당연하죠. 예. 네네. 그렇군요. 지난해에도 그 10개월 된 갓난아기 집안에 일주일이나 방치되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군인 부부가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으로 아이를 입양한 뒤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불법 입양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아기나 어린이들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동은 행복하게 자라야 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아이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입양의 경우에도 어른들의 입장이 아니고 그 아동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이게 너무 쉽게 개인 간에 그냥 불법으로 입양될 경우에 예. 아이에게는 아주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예. 가끔 그 언론에서 아주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 예. 이 대부분이 불법 입양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예. 그 양아버지가 아이를 예. 성폭행하거나 또 예. 보험금을 노려서 아동을 살해했다는 예.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것 보면은 예. 역시 이 불법 입양은 근절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2012년 재작년에 발효된 입양 특례법에 따라서 아동의 그 최선의 권익과 그리고 복지를 위하여 부모의 적격 여부를 지금은 국가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네. 바로 법원의 허가 절차인데요. 네.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에서 입양 부모의 능력, 입양 동기 이런 것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입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결국은 그 입양 절차에서 아동의 권익을 가장 우선시 한다라는 하나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예전에 60년대라든가 50년대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양이 좀 있었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쉽게 입양이 될 수 있었죠. 예. 외국으로. 예. 예, 정식으로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기관장에 그냥 호적에 편입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불법으로 입양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 많은 부모들이 그런 행위가 불법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애가 없으니까 그냥 뭐 어디서 애 하나 데리고 온다. 그 뭐 그런 사고 방식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친부모들은 또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출생신고도 안 하고 그냥 입양을 보내려다 보니까 그 입양을 하려는 그 양부모의 입장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은 친부모의 입장이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 자식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10개월간 많은 큰 그 어려움을 그 임신 기간을 거쳐서 아기를 낳는 것처럼 자식을 맞이하는 데는 역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입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아동을 매매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기의 인권보다는 아기를 무슨 뭐 소유물처럼 물건처럼 이렇게 사고 팔듯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명백한 인신매매이고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법하게 입양하는 경우에는 그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정부가 부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 양부모한테도 비용 지불의 의무가 사실 없습니다. 입양할 때 그 비용이라는 게 어떤 비용이 드나요? 그 입양 이제 수수료라고 그러는데 가령 입양 기관을 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기를 갖다가 일정 기간 입양될 때까지 보호해주고 또 미혼모도 보호해주고 또 그러한 절차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사실 수수료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태교를 우리가 하는 것도 뱃속에 아이를 돌보는 측면도 있지만 부모가 스스로 그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입양을 할 경우에는 예비 양부모일 때 자식을 어떻게 잘 기를 수 있는가 이런 부모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한 후에도 주로 이제 추후 관리라고 그러는데 일정 기간 정해가지고 사회봉사요원이 방문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그 어려움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부가 좀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입양이 필요한 아기 또는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바람직한 사회일 텐데 그래도 꼭 입양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아무래도 외국에 보내기보다는 국내에서 가정을 찾아주는 게 좋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전한 성교육 문화가 좀 확산이 되고 또 미혼모들도 아기를 기를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러면은 입양 대상 아동이 많이 줄게 될 겁니다. 이게 선진국의 예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피치 못하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 보호를 요하는 아동이 생길 텐데 말씀하신 대로 국외로 보내기보다는 우리 그 대한민국 내에서 이걸 책임을 지고 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로 입양될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헤이그 협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정식으로 비준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더더욱 그 입양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하면서 그 아이의 권리와 또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더 앞으로 좀 지도하고 관리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헤이그 협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입양 아동을 위한 내용인가 보죠. 네, 헤이그 협약의 가장 큰 근본 정신은 헤이그 국제 입양 협약인데 아이는
친부모 밑에서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불가피할 경우에 차선의 경우에 입양을 하는데 예. 이 경우에도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에서 자라는 게 입양이 예. 돼서 자라는 게 바람직하고 아주 그 예외적인 경우에 국외로 보내라는 거죠. 국외로 보내는 경우에도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예. 정말 얘를 입양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행복한 건지 이 아이 입장에서 복지에 맞는 것인지 예. 또 입양 부모의 그 자질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정말 예. 맞는지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중앙입양원 역할이 더 커질 텐데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을 적법하게 수행하려면은 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입양 정책 전반에 대한 이제 책임 담당 부서인데 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정부가 입양 절차에 깊이 관여해서 네. 아동의 입장에서 하는 요 문제에 중앙입양원이 결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될 일 중에 일부를 좀 위임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동을 입양해야 될 거냐 안 할 거냐 또 예. 입양 부모의 자질이 적격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다 할 수 없을 거고 예. 중앙입양원이 이것을 스크린하고 리뷰하는 예. 그런 역할이 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입양원 신원항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피자 앤모어 피자헛. 네,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